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저는 30 중반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돈 주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밑바닥까지 제대로 봐야 한다는 점이었죠.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수업료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거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름 사람을 속까지 꿰뚫어 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아무나 고르진 않겠다고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많은 연애를 해봤음에도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과는 헤어지곤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성실하다거나 잘해준다거나 하는 배우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건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를 얼마나 생각해주는지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셨던 터라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오셨거든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는데 남편이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기요, 자기 어머님 홀로 시골에서 지내시는데 외롭다고는 안 하셔.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랑도 잘 보지 못하시면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은데 뭐 좀 그렇긴 하지? 사실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 아무리 그쪽의 친구분들이 조금 계시기야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족과는 다르잖아. 그래서 몇 번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려 봤었는데 엄마가 싫다고 해서 그래? 근데 그건 아무래도 자기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아닐까?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하고 짐 되게 싫어하시는 거 그런가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싫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결혼하게 되면 엄마를 잘 못 챙겨주지 않을까? 그럼 괜히 서울로 모셔왔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결혼을 하면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어머님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랑 같이 챙기는 거잖아.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보통 자기 부모님만 챙기려고 하지? 나 아는 친구도 결혼했는데 그 친구 부부는 서로 자기네 집에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라. 그걸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거야 자기 친구 부부만의 문제지. 나라면 절대 안 그럴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귀한 어머님인데 당연히 나도 같이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지 않는 사람은 멍청한 거야? 에이, 자기가 그럴 거라고? 뭐 물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그 정도로 잘할 거라고 괜히 관심 사려고 허세 부리지 마세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와, 오케이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자기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온다면 나랑 결혼하는 걸로 어때? 괜찮겠어? 뭐, 자기가 우리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겠다고? 아이고, 해봐라. 나도 엄두도 못했던 일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100번이고 결혼을 해주지. 좋아, 약속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맨날 결혼 얘기만 꺼내면 그놈의 나중에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오케이, 좋다. 좋아, 그럼 자기는 어디서 결혼할지 식정이나 알아보고 있어. 알겠지? 어이구, 꿈 깨셔요. 꿈 깨 사람 일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괜히 엄한 짓 하다가 엄마한테 밉보이지만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하셔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호언장담을 하더니 결국엔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이없죠? 솔직히 전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말이 듣지 않았었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노력해봐야 뭘 얼마나 노력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냥 끽해봐야 엄마한테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정도 하지만 그 정도로 엄마가 움직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정말 진심이었나 봐요.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진심이 아니라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었다는 게 남편은. 엄마한테 가서 단순히 설득만 한 게 아니라 시골집 정리에 대한 정보와 방법, 그리고 서울로 오시면 살 수 있는 집들을 수십 개씩 보여주면서 정성을 보였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엄마도 남편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논리에 설득된 게 아니라 남편의 정성이에요. 감동을 하고 서울로 오실 생각을 하시더군요. 엄마가 서울로 오는 게 민폐가 아니라 정말로 저나 남편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저도 엄두를 못 내던 일을 선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아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에겐 오히려 과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해 저흰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 결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신기하게도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에게선 도저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예전만큼 잘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엄마에 대한 태도도 싹 달라지더군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서울로 모셔와 놓고서는 시간이 갈수록 친정에 가는 걸 피하려 들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네 집 좀 갈까? 우리 한동안 안 간지 좀 됐잖아. 엄마 서울에 친구들도 없어서 많이 외로우실 텐데 우리 오래간만에 한 번 좀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자. 어머님들, 이번 주말엔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회사 프로젝트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아이, 저번에도 가자고 했을 때 그 소리 했었잖아. 그럼 대체 언제 가? 맨날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벌써 몇 달째 안 갔잖아.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야? 지금 바쁜 시즌 아닌 거 나도 아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나도 주말엔 좀 쉬자고. 아니, 그런 사람이 저번 주에 시아버님 시어머님 보러 그 멀리까지 가, 그것도 2주 연속으로. 그럴 시간에 우리 엄마도 좀 챙겨야지. 이럴 거면 엄마를 뭐하러 서울로 모셔왔어. 차라리 시골에서 친구분들이랑이라도 재미있게 있게 하지? 진짜,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진짜 귀찮게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분명 우리 엄마 외로워하는 게 걱정돼서 서울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거기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졸라서 친정에 가게 되면 남편은 마치 아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짜증을 부리곤 했습니다. 열받아. 조식은 차를 왜 끌고 나와서 이 좁은 골목에다가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차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 지나갈 수가 왜 그래? 여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구만. 혹시나 긁히는 게 걱정되면 내가 나가서 좀 봐줄까? 오래간만에 친정 온 건데 괜한 일로 짜증 내지 말자. 괜한 일. 이게 괜한 일이야? 내가 지금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자, 한번 긁히면 나가는 눈이 얼만지는 알아. 이 동네는 무슨 길을 이따위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엄마를 이 동네로 모셔온 건 자기가. 그런 거잖아. 그때는 길은 좀 좁아 보여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며 결국 엄마 사는 집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로 모셔놓고. 왜 이자와 와서 짜증이야. 그때는 이렇게 골목에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무엇이냐. 아무튼 이놈의 지랄 맞은 동네. 내가 다 아시는 오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엄마 집 골목이 좁다며 상스럽게 욕설을 내뱉는데 정말 눈이 저절로 질끈 감기더군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건지.
거기다 정말로 저 상황이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누가 봐도 혼이 보이지 않나요? 그저 저희 친정에 오는 게 귀찮고 싫어서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제야 조금씩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뭔가 숨어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이번 명절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한 친정 모습이었고 나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분도 다소 가벼웠는데 남편의 변명이 나타나지 않던 것이 마치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짜증을 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했었거든요. 다만 오랜만에 온 것이 어색했던 건지 내내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바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짜증을 안 내고 있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엄마랑 둘이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 소리에 놀라서 엄마와 제가 급히 뛰어나갔는데 남편이 웬 어르신 한 분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듯 했어요. 야 이씨, 나이 많은 새끼가 눈이 침치면 차를 모이지 말던가. 운전을 똑바로 안 해. 아니, 딱 봐도 지나가기 힘들어 보이면 딴 길로 돌아가던져야지. 왜 굳이 지나가려고 하냐고. 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같은 똥차는 몇 대가 와도 못 사이고. 여보, 무슨 일이야? 저분이 우리 차 긁혀 있어요. 우리 차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 아직 확인을 다 못했지만. 거의 긁혔을 것 같아. 차가 바짝 붙어서 지나갔으니까. 뭐야. 당신 지금 그냥 도망가려고 했어?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건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다른 차가 혹시나 올까봐 잠시 다른 곳에 차를 세워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차 안 긁혔어요. 제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젊은 양반. 아니, 당신이 뭘 알아. 늙어가니 차가 긁히는 소리도 안 들리게 생겼구나. 있어봐. 내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긁혔으면 두고 보자고. 나이 많다고 안 봐줘.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딱 서 있어. 정말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르신을 벌써듯 앞에 세워두고 계속 모욕적인 말을 내뱉더니 곧이어 차 옆면에 정말 꼼꼼히도 살펴보더군요. 중간중간 그 어르신을 노려보는 것 또한 잊지 않으면서요. 그렇게 싸움딸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니 엄마 앞에서 낯이 뜨거워 발이 안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저도 차 쪽으로 가서 정말 긁힌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미세한 기스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르신께 빨리 사과부터 드리라고 했죠. 여보, 차 기스 없잖아. 아니, 기스 난 거라도 확인하고 나서 뭐라 말을 하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어르신께 사과드려 괜한 트집 잡은 것부터 어르신께 예의 없이 군 것 같이 싹 다 빨리. 아이, 돈 좀 가만히 있어? 좀 더 잘 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당장은 기스가 안 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긁혀 있을 때가 있다니까. 없잖아.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같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뭘 자꾸 찾고 있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사과부터 해. 얼른, 아이고, 괜찮습니다. 좀 더 떨어뜨려서 지나갔어야 했는데 괜히 괜한 걱정을 시킨 제 잘못이죠. 차에 관해서는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니 그거 괜찮아요. 아무 일만 없었으면 된 거죠?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 남편 때문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이웃끼리 이렇게 불편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뭔 사과를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했냐? 당연히 알소리로 한 거구만. 에바,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에 한 번도 그렇게 운전하는 꼴 내 눈에 보였다가는 내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아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음에도 지 혼자 성내고 욕하더니만 제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협박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다니요. 사람이 못나도 저렇게 못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르신께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 뒤 집으로 저도 따라 들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역시나 비상식적이더군요. 여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그분이 사고를 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당신은 당신보다 어린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아. 얼른 가서 다시 사과드려야 해. 잘못을 했으면 욕먹는 건 당연한 거지. 사과는 무슨 사과야? 몰라. 더 말하지 마. 짜증나니까.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남편이 강경한 태도로 그러고 있으니 엄마도 있는데 제가 더는 따지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남편은 단순히 그 어르신께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친정에 와 있어서 짜증이 나 있는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저기압 상태였던 걸 생각해보면 어르신은 그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남편과의 대화는 포기하고 다음날 저라도 다시 어르신께 찾아가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의 이웃분이신 건데 괜히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저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 어르신이 사신다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저를 굉장히 예의 있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얼른 들어와요.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르신. 어제 저희 남편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어서 실수를 했는데 어르신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직 그리 남편이 철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사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런데 집에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명절인데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아이고, 실례되는 질문이면 답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냥 전 쭉 혼자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바쁘게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아이 결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명절에 혼자 보내게 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던 만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더욱 잘 살아갈 수 있었으니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르신을 보니 예의 없고 싸가지도 없는 남편과는 정말 천재 차이라는 생각에 집에 가면 남편한테 한 소리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마무리하고 가려던 찰나, 어르신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촉이 오더군요. 이 어르신은 평소에 저희 엄마를 마음에 두고 계셨었다는 거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저희 엄마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거기다 아직도 사업체를 놓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게 더욱 마음에 들더군요. 전 그분의 연락처를 받은 뒤 그날 이후 엄마와 두 분 사이 오작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주 만남을 주선했어요. 엄마도 그분이 꽤 마음에 드셨던 건지 어린 소녀처럼 신나서 저한테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 자주 주저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멋진 분이셨으니 엄마 눈에도 마음에 들 수밖에요. 그렇게 몇 개월 뒤 엄마와 어르신 사이엔 결국 재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재혼에 대해서 온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지만
딸인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천을 하다 보니 마음을 돌리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 남편이 반대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 결혼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반대를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는데 더 웃긴 건 그 반대하는 이유들마저도 무슨 되지도 않는 이유들이었던 점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 결혼을 자기가 왜 반대하는데?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직접 서울로 모셔놓고 잘 챙기지도 않으면서 행복해지려는 우리 엄마를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방해. 아, 내가 무슨 방해를 한다고 그래? 난 그저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 관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잖아. 관상이 어때서? 나이가 드셨어도 차분하고 선해 보이시는 게 좋아 보이기만 한데. 아, 너는 사람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회생활을 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안 그러면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죄운을 이야기하겠어? 사업체, 그것도 그냥 허튼 소리일걸. 그 주제에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겠어? 아, 차도 어디서 굴러먹던 차나 끌고 다니는데 그분은 검소하신 거지? 나이도 드신 분이 당신처럼 허세를 부리기 위해 굳이 좋은 차를 쓰실 필요도 없으신 거니까, 뭐. 허세, 너 말 다 했어. 내가 좋은 차를 산 건 당신의 최면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뭐. 허세.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차로 결혼하고 나서 나를 몇 번이나 태워주셨더라. 헛소리하지 말고 잠자코 지켜보기나 해. 괜히 남의 혼자길 망치지 말라고. 얼마 뒤 어르신은 좋은 사람 만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며 엄마에게 다이아 반지까지 건네며 청혼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나이 거기다 재혼의 경우이기에 그러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어르신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나이 들수록 더 표현하고 살라. 그러더군요. 나이를 먹으면 모든 거에 둔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오히려 더욱 표현을 해야 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안 하던지 답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였으니까 편하게 받아도 돼요. 엄마는 어르신의 말을 굉장히 감격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사랑받는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었다는 생각에 괜히 저의 코는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결혼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해줬어요. 남편이 그렇게 의심하는 어르신은 우리 엄마에게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남편을 빚고 기도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줬죠. 야, 우리 엄마는 좋겠다. 나도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처음 봤어. 난 결혼할 때 다이아의 다자도 보지 못했는데 말이야. 어때, 이래도 엄마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다이아가 뭐라고, 원래 사기꾼들이 물질적인 공세를 더하는 법이야? 그래야 숨주는 사람을 제대로 속이고 등쳐먹을 수 있으니까. 아, 두고 봐. 내가 그 사람의 정체를 까발려 줄 테니까 남편은 어르신 아니, 이때부터는 이제 새아버지죠. 새아버지의 업체를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가서 둘러보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갈수록 짜증과 속물 근성만 늘어가는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뭐, 남편이 그러든 말든 엄마의 재혼식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딸인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자 남편은 자기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한다며 더욱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모님이란 호칭까지도 이젠 싹 지워버리고 말끝마다 너희 엄마 소리를 얄밉게 하는 식으로요. 야, 너희 엄마는 뭐 불편한 점 없으시대냐? 이제 슬슬 그 아저씨 정체가 들통할 때가 됐는데. 아, 그 아저씨 대체 언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지? 나이만 먹어가지고서는 완전 늙은 너구리야? 너구리 뭐, 너희 엄마 자기 말 똑바로 안 해. 우리 엄마한테 너희 엄마라니, 그게 무슨 예의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니라 이젠 내 새아버지거든. 당신한텐 장인어른인 셈이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장인어른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지? 그럼 우리 엄마냐? 뭔 죄지도 않는 초집을 잡고 있어? 짜증나게 해. 그런 트집 잡을 시간에 그 아저씨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나 좀 해라.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내쫓고 싶었는데 저런 것도 남편이니 그냥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저희 엄마와 새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 그럼 결국 지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할 테니까요. 실제로 새아버지와 지내며 더욱 활력을 찾는 저희 엄마는 평소라면 혼자 대충 먹고 말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저희 목까지 챙겨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결혼 초엔 하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 제 것은 남기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는 엄마 음식은 손도 대기 싫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심했지만 쥐가 안 먹으면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이득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언연간 엄마가 놓고 간 반찬이 아예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남편이 결국 먹은 건가 싶어 물어봤는데 너희 엄마가 요즘 반찬 그거 버렸는데 거 음식물 수거함에 가서 찾아보던지 거기 아직 있긴 할 텐데 그걸 버렸다고 자기 미쳤어.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온 음식을 왜 버려? 지금 제정신이야? 어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소리 아닌 뽐새 보소. 야, 그럼 그 노인네가 맨손으로 막 버무린 쓰레기 같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자기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자존심 부리면서 버티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말 안 듣고 결혼한 게 그렇게 안 있고? 왜거나 아주 좀 생으로 보내. 나 그거 신경 전혀 안 써. 내가 너희 엄마 반찬을 오기로 안 먹는 줄 알아? 쓰레기라 먹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따 우리 엄마 반찬 올 거라서 자리 없어서 버린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선 냉장고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뭘 두든지 내 마음이지. 와, 정말 저런 정 떨어지는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무슨 애도 아니고 냉장고를 지가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마을인가 방귀인가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보내온 반찬을 기다렸다는 듯 맨발로 나가서 열어보더니 찌개 냄비를 들고 실실 쪼개고 있더군요. 그런데 구석에서 한참을 중얼대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한참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더니 갑자기 자물쇠를 걸기쇠로 꽁꽁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엄마 거니까? 넌 손도 대지 마. 너는 그 잘난 너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어. 난 이거 혼자 아껴 먹을 테니까 알았어 이러는데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런 남편을 쳐다만 보았습니다. 세상 저런 쫌생이가 또 있을까요? 과연 저 남편은 대체 어디까지 치졸해질 수 있는 건지?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문득 남편이 싸놓은 그 반찬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찌개 안에다가 금가루라도 넣어놨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가서 살짝 열어봤는데 그 냄비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김치 2포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무슨 찌개라더니 끓이지도 않은 걸 갖고 왔나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고 또 고작 그냥 생김치일 뿐인 걸 그림의 떡처럼 보고 아껴 먹겠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휘적거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똑같이 안에 뒤적여. 그런데 그때 안에서 무언가 턱 날카롭게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소리. 수상해서 집게 하나를 들고 더 깊숙이 넣어 살펴보는데 왜 딱딱한 동그란 물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치 국물에 다 묻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국물을 씻어내고 보니 반지더군요. 네, 저희 새아버지가 엄마에게 선물해줬다는 그 다이아 반지. 그걸 보자마자 잔이 미친 남편 오면 설마 엄마가 선물 받은 반지를 훔쳐온 건가 하고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내 남편이고 뭐고 경찰서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 일단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반지에 대해 물어봤죠. 아니, 딸아,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휴.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혹시 해서 급하게 좀 물어보려고 엄마가 선물 받았다는 그 반지 잘 있어? 반지 아니, 그 다이아 반지? 그럼 잘 있지? 엄마가 화장대에 잘 넣어서 보관해 놨는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봐. 지금도 화장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얘는 뭘 그런 걸 또 확인해. 화장대 안에 잘 있겠지? 우리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없는데. 아이,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내가 이 꼭두 새벽에 괜히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빨리 엄마, 새벽부터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디 보자. 반지가 분명 여기 뒀는데 여기였나? 잠깐만. 반지가 없는데 어디 갔지? 이게, 엄마는 한참 동안에 화장대를 살펴봤지만 선물 받은 반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이 숨겨놓았던 반지는 역시 우리 엄마의 반지였다는 걸 확실할 수 있었죠. 역시나 엄마 반지 어딨어? 자, 이거. 맞지? 엄마가 받은 반지. 아니, 그게 왜 내 손에? 엄마가 너에게 준 적이 있었나?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반지를 준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남편이 시어머님이 해주셨다는 반찬통에서 나온 거야. 그 반지를 어떻게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놈이 엄마 반지 훔쳐다가지가 가지려고 한 거라고. 아, 진짜? 설마 했는데. 미안해, 엄마. 괜히 쓰레기 같은 내 남편 때문에 엄마의 소중한 반지인데 조금 김치 냄새도 밴 것 같고. 일단 경찰서부터 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잠자코 지켜만 보시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저분은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제 아버지는 곧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이, 괜찮다. 그 놈은 절대 진짜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지. 내가 선물해드린 바지 여기 자리 있단다. 아니, 그게 어떻게? 아빠가 갖고 계셨어요? 아니, 그럼 이건 대체 이건 아만의 남편이 가져간 반지가 맞을 거다. 사실 며칠 전에 남편이 갑자기 아니네 엄마 반찬을 직접 받으러 왔다며 집에 찾아왔었거든. 그런데 우리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내 남편이 작게끔 만들어진 예비용 가짜 큐빅 반지로 바꿔놓고 진짜 반지는 내가 갖고 있었단다. 네, 그럼 제가 가져온 반지는 아빠가 바꿔치기 한 가짜 큐빅 반지라는 거예요. 그럼 김치 냄새는? 그래, 내 음식 앞에든 말든 전혀 상관없지. 소중한 반지는 이렇게 아주 멀쩡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 그럼 그 멍청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큐빅 반지를 무슨 보물 감추듯이 김치통 속에 넣어놨던 거네요. 짓던 애는 머리를 쓴다고 애쓰면서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정말 생각할수록 남편의 그 멍청함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놈을 가만둘 수는 없으니 전 터지는 웃음을 막으며 곧장 집으로 갔죠. 제 손에 그 가짜 큐빅 반지를 끼운 채 그리고 일부러 남편이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손을 남편 앞에서 계속 열심히 보여줬죠. 둔한 남편 놈, 처음에는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얼굴이 새파라진 게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 반지 뭐야? 어디서 났어? 글쎄, 어디서 났을까? 웬 김치통에서 나왔던가? 아니면 어떤 속 시커먼 놈이 어딘가에서 훔쳐와서는 내 손에 끼워 놓은 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잘 모르는 반지가 내 손에 있으니 경찰서에 얼른 가야겠다. 그렇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저기,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에 정신이 나가 왜 자기는 이 반지에 대해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용서해 달라는 거냐고?
그걸 말해야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 내가 장모님 집에 가서 훔쳐온 거야.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내가 정말 이렇게 빌게 무릎도 꿇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야. 이 분지가 그 반지였어. 그랬구나. 우리 남편 그냥 속만 좁아 터진 존팽이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이기까지 했네. 그치. 그런데 말이야. 자고로 도둑놈은 때려잡아야 제맛이잖아. 내 눈앞에 도둑이 훤히 보이는데 이걸 가만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버려 잘 받아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저는 도마를 집어들어서는 그 인간 머리와 등짝, 몸뚱이를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남편은 반항 한 번 못하고 계속 파리마냥 사정없이 빌며 신음을 내뱉는데 그제야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더군요. 제발, 경찰서만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경찰서는 내가 참아줄게. 하지만 너와 같은 멍청한 새끼도 이건 알지?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 재산 분배도 그렇게 너 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시댁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 김치통 하나랑 냉장고 하나 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남편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가고 그 이후로는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송이 진행됐지만 남편은 찍소리 하나 할 수 없었죠. 사실 절도 행위로 신고해서 제대로 벌을 줄지도 많이 고민하긴 했어요.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 정신을 차릴 테니.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새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경찰서까지 가서 벌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유, 어차피 반지는 별 탈 없이 잘 있기도 했잖니? 괜한 원한을 잡아야 나중에 원한으로만 돌아올 뿐이란다. 그보다는 깔끔하게 끝내는 게 더 나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질 않는 거려. 그동안 남편 놈에게 당했던 것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혼이라는 경험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 너도 마음고생이 그동안 많았을 거라는 건 다 아니야? 앞으로 내가 이혼 경력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덕분에 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사람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않았니? 이혼이라는 상처는 인생의 수업료를 낸 셈으로 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앞으로의 삶, 그럼 아빠 말대로 이대로 넘어가는 게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래, 그러고요. 분노를 계속 기억하는 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그저 실패라는 좋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무나. 그리고 내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 아빠와 엄마는 너와 계속 함께해서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줄 테니 걱정하지도 말고, 알았지? 그렇게 새아빠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경찰서에 신고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 괜히 더 엮이지 말고 저는 저의 인생을 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아빠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아빠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어서 이런저런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새아빠가 아니라 좋은 스승님이 나타난 것도 같아요. 이젠 아빠 말대로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안목도 지닌 것 같으니 저도 좋은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아빠와 엄마처럼 언젠간 좋은 사람끼리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의 내면을 밑바닥까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전남편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